자, 훈민정음 매운맛. 매운맛은 어려운 거,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훈민정음에 관련된 이제 자료를 두 개, 이제 순한맛하고 매운맛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요. 순한맛은 수업 때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정리를 좀 가볍게 한 거고, 매운맛은 수업 때 들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을 잘 모르겠다 하는 걸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많이 어렵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이제 매운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거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매운맛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할 수 있어요.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종어조 훈민정음. 세종어조 훈민정음은 세종이 죽은 다음에 쓴 거고, 왜냐면 이제 세종이라는 건 세종의 묘효니까요.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이 민자를 보고, 이게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글자 요 부분 안에 있는 이제 한자어들은 전부 다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이다. 자,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한자를 적었던 이제 표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글자를 적듯이 이때는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을 했다는 건데, 보면은 세종어조 할 때 이 이응 썼죠? 그래서 받침이 없는 글자에다가 받침을 넣는다. 받침이 없으면 받침을 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 첫 번째 이게 형식정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한 발음 나는 대로 썼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원음에 따라서 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에서는 여린 히읗도 사용이 됐고요. 뒤에 들어가면 듀익이라고 해가지고 듀얼 이죠. 듀얼.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영보래라는 게 있었다. 이영보래는 한자어 리을 같은 경우에 한자어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붙여서 이제 표기를 하는 건데, 달월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썼단,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새로 쓰기 하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고딕체로다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다. 이게 이제 이영보래다.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을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랏 말씀이부터 들어가서 보면, 나랏 할 때는 이게 관형격 조사를 사용한 거죠. 이게 순한맛에는 관형격 조사가 뭔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 이제 약간 매크로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면, 관형격 조사는 우리가 무정명사에서는 시옷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정명사. 자, 무정과 유정 구별할 때 때려서 소리 내면 유정이에요. 책상은 무정. 그 다음에 또 있어? 지렁이는 유정. 꿈틀꿈틀하니까. 유정명사일 때 높임이거나 단체를 얘기할 때도 관형격 조사는 시옷을 넣고요. 그 다음에 유정명사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모음조화에 따라서 의나 의로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 무정명사에 쓰는 거. 자, 말씀이 일단 쌍시옷 썼죠? 옆으로 가로 쓰는 걸 병서라고 하는데, 쌍시옷은 각자 병서를 사용을 한 거고. 자, 아래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아래아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 자, 말씀. 옛날에는, 지금은 높임말만 쓰는데, 옛날에는 모든 단어를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요거는 이제 주격조사. 조사의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점 두 개 찍혔죠? 점 하나 찍혔죠? 자, 점 없죠? 그럼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자, 낮은 소리니까 뭐라? 낮은 소리니까 얘는
그 평성, 높은 소리, 거성,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점에서 여기 이제 나란 말씀이, 그래서 방점이 있었다. 방점을 통해서 성조를 표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중국 동국정사자표기법에 이 애가 중국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 다르다, 같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대건이는 차우드랑 같다 이럴 때 쓰는 할 때 와의 그런 와의 사용이 있고요. 달라 이거 조금 좀 어렵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현대국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쓰죠. 달라 이렇게 쓰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냥 이어 적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왜 이걸 밝혔을까? 라는 거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거가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리을, 이응, 불규칙 활용을 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리을,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 인 거고요. 자, 매콤한 맛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우리 단어에는 리을이 우리나라에서는 리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별하지 않는데 자음은 영어권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R과 L로 나누어서 이제 보죠. 이 두 가지 소리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둘을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리을이라고 씁니다. 자, R이라고 되어 있는 소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탄설음 또는 설전음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리을 발음 나는 것들, 그러니까 리을로 소리 나는 것들 있잖아요. 리을로 발음 나는 것들을 우리가 설측음이라고 하는데, 현대 우리가 이 리을을 구별하지 않지만, 아마 예측컨대 중세시대 때는 이거의 발음을 구별해서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중세시대 때는 많은 발음들이 아마 구별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는 옆에 붙은 아고, 옆에 붙은 아, 예를 들면 이 말과 이 말은 모음조화 아래야. 아래에 붙은 아가 모음조화 때문에 구별하긴 하지만 이 두 소리도 다르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R과 L을 구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어 적어 가지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데 이걸 그러면 달아잖아요. 달라 아니라 이거 달아잖아. 읽어서 달아라고 했잖아. 달아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를 받침에 있는 리을로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받침에 있는 리을이 L이거든요. 영어권에서 이제 L은 받침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글자를 시작할 때는 R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설전음을 달아라고 쓰면 설전음인 거예요. 리을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있는 리을이 아니라 받침에 오는 리을로 발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L로 발음했을 것이다. 그래서 설전음을 설측음으로 바꿨을 것이다. 설측음화 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매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L과 R을 옛날에는 좀 다르게 발음했을 것이라 가지고 이제 받침에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해서 얘를 이렇게 표기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자, 문자와 어쨌든 간에 여기는 모든 건 동국정사표기법이고 여기도 이제 받침 밑에 이제 동그라미 있다는 걸 형식 종성이라고 하죠. 문자와 이와 간단하게 이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한 거예요. 비교, 부사격. 이제 어떤 교재에서는 이제 공동 부사격 조사라고. 사실은 뭐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알고는 계시면 됩니다. 공동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인 겁니다.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르. 자, 서르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서르라는 건 일단 원래는 서로라고 해야 되는데 서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이제 모음 조화를 지킨 거죠. 모음조화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양성모음 태양이죠. 태양 양성모음 따뜻한 모음을 보면 어때요? 와 멋있다. 그래서 아래야 오아 얘들은 이제 양성모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음성모음 차가워
차가운 모음. 차가운 거 뭐가 살아요? 금붕어가 살죠. 금붕어. 금붕어가 살아면 차가운 모음일끼리 묶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양성모음 계열에는 아이고 이상한 창이 떴네요. 양성모음 계열에는 아래야 오, 아, 요, 야, 예 이렇게. 음성모음은 유, 여, 예 이렇게까지 봐요. 중성모음은 이가 있죠. 그러니까 모음조화를 지켰다. 그러니까 어하고 으. 여기는 어하고 으를 지켜서 이제 모음조화를 지켰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기면 원래 서로라는 글자를 발음하면 입술이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서르라는 글자를 발음하면 입술이 이렇게 평평해지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원순 동그란 입술이 모음이 되는 화가 되지 않았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아서 평평하게 발음했다. 라는 건데 이게 원순모음어로 설명해도 되는데 사실 조금 까다로운 건 원래 원순모음어가 일어나려면 르 바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리을 같은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없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안 일어난 건 안 일어난 거니까 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서로라는 글자가 서로라는 글자가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 이거는 이제 모음조화가 파괴된 거죠. 그럼 여기서 모음조화는 파괴되고 원순모음어는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왜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원순모음어가 일어났을까? 간단해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럼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음성모음처럼 발음했어요. 음성, 양성 됐어요. 서로는 음성, 양성이잖아. 달라졌네.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뭔가가 달라졌네. 우리가 비슷해진다고 하면 무언가가 비슷해지면 동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음동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무언가가 달라지면 이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졌으니까요. 모음조화가 파괴됐으니까. 모음조화가 파괴된 대부분 다 이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화가 일어나면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발음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화가 되면 무조건 강화가 일어납니다. 강화는 빡셔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달라지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달라졌으니까 이화, 발음을 편하게 했으니까 강화. 발음에 좀 더 강점을 뒀다고. 그래서 강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사마띠는 조금 옆에다 쓸게요. 사마띠는 원래는 이제 맞다라는 이제 말에서부터 이제 온 건데, 요거를 옛날에 썼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글자를 다 쓸 수 있는 걸 종성의 받침이죠? 받침에 오는 글자들은 부용, 초성은 첫 번째 글자죠. 다시 말해서 그냥 모든 자음이에요. 모든 자음은 전부 다 받침으로 올 수 있었다. 인데 이게 용비어천가 때는 썼단 말이에요. 용비어천가가 이제 1447년에 썼는데 훈민정음이 이제 번역된 1500년도경에서는 팔종성표기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팔종성표기법 이렇게죠. 얘들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치읓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종성 표기법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맞다라는 말은 사실 현재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우리가 소멸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치읓으로 쓰지 않고 팔종성 표기법에 의거해서 외울 때는 이제 그놈 다리만 보여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녀 다리만 보여서라고 외우던가. 사맞 해서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서로 맞지, 그러니까 맞지 해가지고 이제 지를 붙여야 되는데 지가 아니라 이제 D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아니라 D를 붙였다. 지는 구개음이에요. 구개음. 자, 우리 입천장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입술 소리를 순음이라고 부르고 이 소리를 시조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입천장 소리를 구개음이라고 부르는데 구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개음화라는 건 디귿과 티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변한 현상인데 이거는 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얘가 이렇게 될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음음변동 현상이니까 이런 거 그냥 차치하고 아까 우리 원손모마 보시면 원손모마 입술을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면 원손모마가 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구개음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구개음으로 발음 안 했으니까 그냥 과도하게 구겸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구겸을 안 한 거죠. 구개음들을 발음하는 거 싫어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난 네가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싫어하니까 난 네가 좋아 뭐 이런 거 난 네가 좋아 이렇게 했다고. 과도하게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아니할세 할 때는 이제 안 해서 안 하는 이유로 여기 보면 이제 real하고 shar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종속적인 연결어미고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겠죠. 종속적 연결어미가 real share라는 게 있었고 아니할세는 하지 않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맞지 안 해서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맞지 안 해서. 근데 이제 이걸 안 해서잖아요. 안 해서. 이걸 짧은 부정문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안을 앞으로 빼는 거지. 사맛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맛. 그러니까 이거 안이 아니라 아니겠죠. 이거. 아니 사맛 할세.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 아니는 짧은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종속적 연결어미고 긴 부정문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만 단독으로 쓰면은 짧다고 하고 아니의 뒤에 이제 뭔가를 붙이면 길다고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자, 전초란 말은 현재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소멸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그러니까 요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의미가 이동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단어는 있는데 뜻이 달라지면 의미의 이동이라고 봐요. 단어가 아예 사라지면 의미의 소멸이라고 보고요. 백시영이 자 보면 이거 이는 이제 주격조사 형태인 거고 이걸 끊어적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어적기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한자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냥 뒤에 이렇게 밝혀주는 형태를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백성이 니르고죠. 이르다. 현재 엄마한테 이를 거야 할 때 이르다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이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앞에 오는 말이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오히려 이응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현대국어에서 얘를 이제 두음, 머리 두자죠. 머리, 소리. 머리 소리에 오는 말을 바꾼다. 두음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잖아요. 과도하게 두음 법칙을 하지 않았다. 원래 한자어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두음 법칙을 하지 않아서 앞에 이응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응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응이 와면 이제 이응이 오는 건데 굉장히 싫어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르다라는 말을 니르다라고 좀 많이 썼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홀페이셔도란 말은 이걸 분석하면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죠. 하다 하에다가 오를 붙입니다. 그래서 홀페이셔도 할 때 에다가 리을을 붙입니다. 관양사형 전성어미 하다 할 때 할 때 리을과 똑같은 거예요. 에다가 이렇게 여린 히읗을 이렇게 붙입니다. 자, 여린 히읗을 붙이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뒤에 오는 소리를 이제 된 소리로 빡시게 발음하거나 된 소리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된 소리로 발음할 수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절음하거나 끊어져 버리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가 있어도 여기서는 뒤에 걸 된 소리를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원래 하다 자 리을로 끝나잖아요. 리을로 끝나듯이 옆에 점이 하나가 찍혀있단 말이에요. 점이 찍혀있으니까 이게 높게 읽어야 되는 소리겠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리을은 길게 읽어야죠. 우리가 안울림 소리가 오면 입성이라 그래서 짧게 끊는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안울림 소리 안이라고 합시다. 그럼 울림 소리네요. Sorry. 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빨리 끊어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얘는 리을이니까 울림 소리니까 길게 읽어도 되죠. 안울림 소리 입성이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리을 뒤에다가 여린 히읗을 붙이면 결국에 여린 히읗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린 히읗은 안울림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린 히읗을 쓰면 자연스럽게 뭐 된소리든 저른보호든 입성이 됩니다. 소리를 빨리 끝마쳐야 돼요. 그래서 할 바가 있어도가 아니라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는 이제 주격조사가 바, 가라는 말이고요. 주격조사 형태는 세 개인 거 아시죠? 이를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살린 다음에 이어졌거나, 그 다음에 앞말에 모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인 다음에 앞말과 붙이거나,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란 말이 있어요. 부처 가라는 말이 있으면 중세식으로 바꿨을 때 이제 싫어해요. 켜. 이렇게 에다가 가를 짝대기로 바꿉니다. 그럼 얘를 붙여서 사실은 이렇게 써요. 부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부처가라는 뜻이에요. 부처가라는 것처럼 이제 앞말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불이 깊은 나무처럼 뿌리 가인데 얘를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런 바보 같은 글자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불휘라 그래서 생략해버리죠. 자, 그래서 할 바가 있어도, 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마침. 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래아는 사라집니다. 아래아는 사라지는데, 예를 들면 마을의 경우를 볼게요. 자, 마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반침을 원래 쓰는데, 얘가 이제 사라질 때 이제 뒤에 있는 것부터 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음절에서부터, 이 음절에서부터 먼저 아래아가 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글자가 아로 변합니다. 1음절에 있는 글자가 아로 변하면 그러면서 이제 을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래아를 이렇게 쓰면 마침내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마침이라고 하면 원래는 치음이라고 돼야 돼요. 맞죠? 두 번째 글자도 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이라고 안 하고 마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성모로 이는 중성이니까요. 중성으로 굳이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래아는 모음 조화를 어떻게든 지킨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마침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가 마침이라고 하는 건 발음이 불편하니까 마침이라고 해야지 발음이 좀 편하단 말이에요. 마침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제의 그 의견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를 저에다가 이를 붙였다고 봅니다. 저이. 왜냐면 제라는 글자가 흔적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대국어에서는 마침내 저의 지네들의 뜻을 쉽게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뜻을 쉽게 펴지 못해서 제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매콤매콤하니까요. 정확히 이 제라는 흔적을 중세국어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말이 있어서 저에다가 이를 붙여서 제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나에다가 이를 붙여서 내라는 만든 것처럼 저에다 이를 붙여서 제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이는 주격조사인가? 저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저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내가 이를 위하여 미리 좀 볼게요. 여기 네라는 보면 여기 점 하나 찍어놨죠. 그렇죠? 우리가 주격조사가 사용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죽이라고 썼네요. 죽이라니. 주격조사가 사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주어죠. 주어는 앞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상성을 표시해줘요. 그래서 내는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가라고 하면 그래서 얘를 줄여서 제라고 했다고 치면 점을 하나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점이 없어. 그러면 얘는 뭘까 해서 다른 이제 중세국어 것들을 뒤져보면 관형격 조사 있죠. 저의. 관형격 조사가 이의 형태가 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 내는 나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사설 뒤져보면은 내는 나이가 줄어든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흔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라는 글자는 저의가 줄어든 말이다. 그래서 이 짝대기 요 이는
얘는 관형격 조사다. 근데 고1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뜨들. 요 글자는 우리가 옆에 잠깐 썼다 갈게요. 옆에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쓰는 방법이 가로 쓰기가 있고요. 세로 쓰기가 있어요. 글자를 가로로 쓰면 병서라는 말을 붙이고요. 세로로 쓰면은 연서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병서는 두 가지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용 병서가 있어요. 둘 다 현재 사용합니다. 자, 각자 병서의 예시 새우깡 이렇게. 합용 병서의 예시 너는 여자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쓰면 합용 병서고 다른 거 쓰면 이렇게 쓰면 이제 각자 병서죠. 근데 이거를 합용 병서를 말 머리에 쓰면 얘를 다르게 부르는데 말 머리 두 말 머리에 자음이 졸라 여러 개가 왔다. 자음군이란 말을 붙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거 발음할 때 없다 하면 발음은 이렇게 하죠. 그냥 뭐라고 부르지? 자음군 단순화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오면 자음군이라고 불러요. 이 자음군이 말 머리에 오면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두자음군을 셌다. 자, 그 다음에 연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쓰는 걸 연서라고 부릅니다. 자, 연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연서가 있었고요. 내 멋대로 그럼 난 리을기억 연서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연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어두자음군으로 썼던 것들은 나중에 다 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하잖아요. 된 소리가 되잖아요. 된 소리가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세 가지도 쓸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계열의 어두자음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을은 목적격 조사겠죠. 목적격 조사는 형태가 네 가지나 있었어요. 을을 붙이거나 아래아를 써서 모음조화를 지켜서 을을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그래서 이제 모음조화를 지켰다. 합연명사 했다. 목적격 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 싫어. 자, 이게 그냥 해석할 때는 이제 능히라고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이제 능히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싫어라는 말이 현대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소멸됐다고 일반적으로 견해에서 봅니다. 싫어, 표디, 구개음 안 했죠? 못할, 자, 여기서는 뒤에 걸 된 소리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요렇게가 된 소리가 안 되니까 끊어 읽어라. 절음인 거고,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은 이제 그 안울림 소리니까 입성이겠죠. 그래서 입성으로 빠르게 끊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끊어 읽어라. 노미는 당연히 이제 이어적기를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쓰기 방법도 간단하게 보면 이어 적은 게 있고요, 끊어 적은 게 있고요, 네, 거듭 적기가 있어요. 이어 적기를 연철, 끊어 적기는 끊었으니까 분철, 거듭 적기는 거듭 적였으니까 중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 적기는 대건이, 끊어 적기는 대건이, 거듭 적기는 대건이. 이렇게 두 번 적으면 돼. 거듭 적었잖아, 두 번. 니은. 네. 이어 적기를 했고, 이 놈은 옛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 현대 놈은 남자만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축소가 됐습니다. 의미의 축소를 알 수 있고, 하니라, 우리가 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라고 쓰면 이게 많다 라는 뜻이고요. 하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용벼천가를 보면 용벼천가 1장에 이제 동부하신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하신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꼭 같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자, 이거는 주격조사, 이 짝대기가 주격조사라고, 내가, 이게 이것이에요, 이거. 내가 이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이건 대명사겠죠, 대명사. 뒤에 조사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거 목적격 조사고요. 모음조화 이제 지키는 거고. 내가 이것을 윙하여, 불쌍하게 생각해서, 어여삐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이제 이동된 거고, 여겨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겨라고 했으니까 과도하게 이제 두음 법칙을 좀 잘 하지 않은 거고요. 내가 이걸 불쌍하게 여겨 제껴가지고 새로 뉴딕으로 스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걸 원순모음화가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정확하게 원소모음어는 이런 경우에서 원소모음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리을이죠. 원소모음어가 일어나지 않은 거고, 28자. 여덟도 아니에요. 여덟자를 할 때 여덟자 사라진 네그. 현대국어는 24자니까요. 사라진 네자는 아래야. 자, 아래야는 사라졌고, 반치음, 예디음, 여린, 히읗. 이렇게 네 가지가 사라졌다고. 아래야는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 두 번째 글자에서는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가 됐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때, 아와 으는 소리가 달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는 사라지고 표기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그럼 얘는 다르게 읽었을 거야. 아랑 다르게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아, 이런 식으로 읽은 거야. 모아, 마.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얘가 마을이라고 해볼게요. 마을. 이렇게. 얘는 이런 글자 이따 할게요, 그냥. 마을. 이렇게 한 거야. 마을.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다가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소리만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마을이라고 한 거,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표기는 하지만 음가가 사라졌다고 하죠. 마을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마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치음은 영어의 Z 발음 나거나 영어의 S 발음처럼 났다. 그래서 뭐 영어에서 S 중에서도 조금 좀 특이하게 za 약간 이런 느낌, za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발음했다고 하고요. 얘는 그냥 이응 발음 나는 거고, 얘는 문법적인 기능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절음보로 쓰거나 된소리보로 쓰거나 동국적의 찬자 표기법에 초사호로 사용을 하거나, 여덟자를 맹근오니 여덟자를 만드셨어요. 자, 맹근오니 할 때 원래는 이제 맹글다요. 만들다. 맹글다. 맹글다 사투리 같죠. 현대국어 사투리로 쓰는 거야. 아예 그 맹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뜻인데, 이게 리을 탈락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국어에서도 탈락, 리을 탈락 일어나. 둥글다, 니은, 둥근 이런 식으로 리을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들 이제 맹글에다가 니은을 붙여요. 니은을 붙인 다음에 오를 붙이는 거예요. 따로 오, 그리고 니. 리를 탈락한 다음에 맹그, 요게 이제 연음 돼가지고 노니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맹글다 맨들다 할 때 이 니은 있죠. 얘를 현재 시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근데 니은 붙이면은 현재잖아요. 밥 먹는 잃어버리면 밥 먹는다.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공을 찬 후에 이렇게 할 때 차다에다 니은 붙여가지고 현재 시제로 사용한 거고, 오가 좀 특이한 건데 1인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다시 말해서 이 오가 붙어있으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이 1인칭 화자가 이 행위를 했다는 걸 좀 더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오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거는 여기서 1인칭 화자가 한 거고, 1인칭 화자는 세종대왕이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니 사람마다 하여 할 때 이거 요거 이응 두 개 붙이면 피동 전미사나 이희리기 우추 아시죠?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추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동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서 쉬비 니겨. 자, 쉬비 연서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옛날에는 쉽다가 아니라 sup다였어요. 그거 sup다 이렇게 쉽에다가 이를 붙였는데 이 비읍을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수비 연서가 있었다. 익혀. 자, 익혀도 원래는 자 그러니까 니라고 해야죠, 정확히. 니기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니기어. 그래서 줄여서 니겨. 얘는 원래는 이죠. 익혀. 아니다. 잘못 적었다. 자, 다시 니이어야. 잘못 적었어. 자, 니기어.
그럼 요 이가 이희리게 할 때 이제 사동전미사. 그리고 과도하게 두음 법칙을 안 했어. 그래서 줄여들어가지고 니켜 날로 수매. 자, 수매는 알죠? 얘기할 게 엄청 많은 거. 첫 번째 하병병서 어두자음군. 말머리에 쓰면 어두자음군이야. 명사형 어미 옴 그래서 이제 쓰다란 말에다가 명사형 어미가 옴과 음이 있었는데 음을 사용을 한 거지. 그럼 은은 어디 갔나요? 탈락했지. 지금 우리나라 국어도 의 탈락하잖아. 예쁘다라는 말에다가 이제 붙이면 예뻐가 되면서 의가 탈락하잖아. 의 탈락은 규칙이야. 그러니까 규칙 활용한 거야. 자, 음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두 개가 있다고. 이 중에서 의잖아. 음성모음, 음성모음, 음성모음 맞춘 거야. 그래서 숨에 이어 적기 해서 숨에 이렇게 모음 조화도 엄청 잘 지켰죠? 자, 그리고 편하게, 자, 편하게라는 말도 이것도 원래는 이제 이게 안이야, 안. 안인데 동국조건 시한자 표기법의 초성에는 이제 그 여린 히읗이 올 수 있어요. 편안. 이제 안이란 글자에다가 이게 원래 개란 뜻이야. 편안하게. 그래서 원래 편하게가 아니라 원래 편안하게라고 하잖아. 편안하게, 하게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이때 개를 이렇게 쓰지 않고 옛날에 개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아래아가 탈락하고 얘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편안하게란 뜻입니다. 축약을 해서.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이제 편안하게, 그러니까 개하다, 편안하게 하다. 이건 이제 사동일 때 쓰죠. 사동인 거죠. 옛날에도 보니까 피동과 사동이 되게 복잡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하다. 하고자 할 나름이니라. 내가 너네를 편안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미 뒤에 있는 소리가 이제 된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린 히읗은 된 소리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절음보로 사용이 된 거고, 끄날그란 얘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절음보로 읽으란 얘기입니다. 4대 정신 부분은 이제 어딘지는 아실 테니까 맨 앞부분에서는 자주정신, 중간에 백성우에서 만들었으니까 애민정신, 그 다음에 이제 28자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정신.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익혀서. 그러니까 이제 실용정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훈민정음 매운맛이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수업을 했으니까 보면서 공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